안녕하세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장옥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사노위가 만난 사람들 경사만사 코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사만사는요, 우리 사회 다양한 장소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일하시고 계신 분들을 이 코너에서 소개하고 사회적 대의 의미를 조금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손님인데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 이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코너에 오시면 우선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네. 경기도 시흥에 가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와 바늘공단의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한국공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이 공학이 들어가가지고요. 공학 가르치시는 분인가요? 무엇을 주로 가르치세요? 네. 공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대학에서 노동인권과 법이라는 강좌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법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법을 주로 다루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얼핏 들었는데 노동법을 이렇게 전공하시게 된 특별한 뭐 배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으세요? 배경이라기보다는 좀 유치하기도 한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80년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동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좀 어려웠던 환경이었고 제가 또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맡은 제 친구들이 그 당시에 구로공단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거기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뭐 아주 그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도 봤고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으로라도 막연하게 노동 문제를 좀 관심도 가졌었고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우리를 가르치던 노동법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제 임종률 교수님이시라고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이라든가 학생운동이라든가 노동운동 하는 분들을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은 나도 노동법을 공부해보고 싶다. 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시골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야학을 좀 했는데요. 네. 각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예.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네. 서울말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러시군요. 학생 때부터 쭉 그러면 관심을 노동법 분야에 가지셨으니까 우리나라 그런 역사, 노사관계 역사도 확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노사관계 우리나라 전개 과정에서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뭐 기능? 이쪽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우리 산업화 시기에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또 노동운동 역사에도 보면은 청계천의 뭐 섬유 노동자, 지금은 폐광이 된 광산에 있는 광부 노동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산업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분들이었는데 그 당시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일하는 환경도 열악했고 처우도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을 해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동운동을 했던 리더들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척박한 환경이지만은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활동했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리더들에 의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고 우리 여기에 김문수 위원장께서도 네. 예전에 뭐 구로공단 이런 데서 꽤 유명했던 네. 노동운동가로 네. 소문나 있는 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마무시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90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완전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노동운동도 활발화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노동조합이 자기가 있는 사업장 단위에서 자기 사업장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조금 많은 무게를 두다 보니까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라든가 동정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흔히 얘기하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 노동조합도 일정 부분 기여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은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도 크고 또 최근에서는 조금 뭔가 되돌아볼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이제 그 노동개혁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네. 그 중에서도 조금 그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노사관계 법칙이라는 게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다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부당노동행위 제도 같은 것, 무슨 뭐 임금 체불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 이런 것들은 현행 제도와 법률과 제도가 있고 또 구제 제도도 다 이제 구비돼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노동조합 내부의 예컨대 뭐 회계 부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좀 담합해서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 중심의 어떤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최근에 뭐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뭐 근로시간 면제 약정한 것보다 뭐 더 많이 쓴다든가 네. 한도를 초과한다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뭐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정부가 관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조합 내부에 있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건설 현장에서 뭐 사용자의 뭐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첫째는 노사 자치, 그다음에 둘째는 노동조합 내부의 노동조합의 자율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관여하기 어려운 약간 이제 성역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 부분을 이번 정부에서 이제 이 노동조합 내부에 또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법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된 걸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전혀 관여를 받지 않던 이런 지대에서 이제 정부의 이제 관여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뭐 발목 잡기라든가 이런 비난도 조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정부가 가급적이면 손을 대기 어려웠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노사 모두에게 법치가 확립이 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 추진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동조합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그동안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도 어쨌든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굳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무슨 뭐 다른 제재를 할 그런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또 현행법은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네. 특별히 노동조합에 대해서 국가가 뭘 규제를 하거나 관여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 또 ILO 핵심 협약도 비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ILO에서 차지하는 국내의 노동 뭐 환경 미상도 우리가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노동조합을 특별히 뭐 규제를 하고 또 노동조합에 대한 무슨 제재를 하는 그런 차원의 노사법치주의는 아니라고 오해에 불과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노사관계 법치주의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노사관계 법치주의 관련돼서 현장 사례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현장 사례를 또 이 노동조합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은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나 임금 체불 이런 문제는 여전히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정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법치주의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에게 새로 알려진 사례들이 이제 몇 가지. 첫째는 이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조합 간부에 대한 금품을 지원하는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금품 지원의 이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냥 노동조합이 어려우니까 뭐 최소한 규모의 지원이냐? 이걸 넘어선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사용자가 임금 협상을 좀 유리하게 전개할 목적으로 하는 의도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동안에 노조전임자 문제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로 개선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개선했는데 이거를 한도를 초과하는 이런 약정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노사가 담합하는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흔히 노사 짬짬이라고 네, 하기도 짬짬이.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네. 노사가 이렇게 노사의 잠잠이도 있지만은 또 노동조합이 조금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잘 알려진 뭐 건설노조 현장에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든가 또 하나는 네. 이게 뭐 일부 뭐 저기 전국 조직에서 일어나는 건데 산별노조에서 그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사례가 또 네. 있어요. 사실은 이게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가입하고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이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거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이랑 거의 이게 같은 그 내용을 가진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조합의 이제 거대 노동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우리 저기 알려지고 있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한국 사례를 이제 들어보니까요. 노사관계 법치주의 관련해서 해외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해외 사례 중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최근에 마련된 그 회계정보 공시 이런 거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 회계정보 공시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공시 제도가 있어요. 일반 네. 국민들 또 뭐 거의 접근 가능한 저도 지금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교수님?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시스템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공개가 되어 있다. 네. 일반 국민들한테. 공시 절차가 다 마련돼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엄격한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뭐 노조 간부의 재산 공개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영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 나라이고 네. 이에 반해서 거대 노동조합이 있는 나라가 뭐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 프랑스도 있어요. 네.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법률로 뭘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나라인 거면 어떻게 하는가를 궁금하게 될 텐데 여기에는 노동조합이 내부 규범으로 다 만들어 두고 있어요. 뭐 회계 감사 선출, 회계 감사 자격, 그다음에 회계 감사 결과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 스스로가 자기들이 완결성을 가지고 마치 법 제도를 둔 것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해외 사례도 좀 성격들이 좀 다르죠. 다른데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노사 한계 체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공시 제도를 채택을 한 것 같아요. 네. 해외 사례하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지금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대 노동조합이 뭐 나름 한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독일이나 이런 그 초기업 노동조합으로 출발한 국가에서는 이 근로조건의 베이스가 되는 조건들을 이 전국 수준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기준을 정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연대나 동정 의식들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기업 노동조합이 구축돼 있긴 하지만 실제 협상하고 교섭하는 것은 전부 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초기업 조직으로 돼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기업별, 그다음에 외국에는 그야말로 초기업 조직, 초기업별 노사관계로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초기업별 뭐 교섭 체계로 갈 수 있느냐? 거기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환경에 맞는
적정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좀 심하죠, 우리가. 좀 심한. 예, 왜냐하면 글로벌 대기업이 있는 나라는 네. 어차피 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격차가 나는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도 과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진다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노사정이 저희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와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밖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하는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네. 이게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노사가 이 부분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말씀하신 부분 이제 사례를 또 구체적으로 듣고 보니까 법치주의가 노사관계 법치주의가 이번 기획에 조금 좀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실 것이 노사관계 법치주의라고 해서 뭐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공시해라.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스스로 뭐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라. 이렇게 비치는 게 전부라고 보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부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신고를 받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계속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이걸 개선하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의한 이 법치주의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은 지금 제도를 가지고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는 방안이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 부당 행위는 이걸 전부 다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이게 노동조합의 불공정 행위가 정부가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로 가능한 부분은 제도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제도가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에서 관행의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부분은 제도 마련, 가령 이제 지금 마련한 이제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 공시 제도 같은 것이고, 그 밖에 이제 노동조합이 내부 규약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절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행위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노동조합이 행위규범으로 마련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말씀하신 중에 노동조합의 행위규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행위규범이 뭐지? 조금 법률적인 용어로 들리는데요. 이 행위규범이 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행위규범은 뭐 법적 효력은 뭐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노동조합 내부에서 스스로가 자기들의 내부 규범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내부 구성원은 구성은 하지만은 정부가 그걸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정부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이런 행위규범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행위규범을 만들어 놨는데도 뭔가 잘 이행이 안 된다,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러면은 혹시 제도 개선이 필요는 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저희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정부가 그런 뭐 제도적인 노령이나 또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규범도 강조해 주셨는데, 특별히 저희 이제 제가 속한 곳이니까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 이런 법치주의 확립에 있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경사노위가 그동안에 이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워낙에 이제 중요한 현안이도 하다 보니까 경사노위 내에 이제 전문가 중심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 자문단을 운영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노사관계 법치 확립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나 관행 개선 이런 것을 이제 논의하게 될 텐데, 이 내용들이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법치주의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기준들을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규범 또는 보편적인 관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한국노총이 이제 사회적 대화에 이제 참여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된 개선 방안이 이제 뭐 자문단이 고민한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노사정이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와 같이 네. 노사정이 함께 협의하고 고민해서 노사관계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내용을 만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네. 그런 결과가 나올 걸 네. 기대를 합니다. 예. 특별히 카메라 오시고 노사의 이 부분에 있어서 바라는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노사 법치주의가 이 정부 들어서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으로 올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그동안에 쭉 겪어온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문제가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문제라면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좀 노사관계 법치주의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뭐 정부 일방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노위 자체의 노력으로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노동계가 참여하기로 한 만큼 노사정이 이 문제를 나이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경사노위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제 입장에서 또 드린 말씀은 사실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경사노위가 혼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이런 것이 경사노위 자체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주체들이 다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경사노위 운영 자체는 보편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번 정부에는 좀 확실하게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워낙에 발로 많이 뛰고 계신데요. 더 뛰어야 되나요? 아직 결실을 맺기 전이기 때문에 네. 뭐 결실이 나오실 때까지 네. 나올 때까지 예. 근데 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과거에 노동운동의 리더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또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또 정치적 역량도 나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문제이지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제가 질문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꼭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다른 이렇게 서구 선진국 같이 노동조합의 출발이 초기업 조직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업 단위로 출발하고 그게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문제를 좀 실리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노동조합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용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사의 모든 노력이 다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와의 달리 출발한 노사관계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우리가 다른 외국 사례와 비교는 하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국도 아닌 노동조합도 다 구축이 돼 있기도 합니다만은 실제 운영은 기업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별 노사관계 한계가 여전히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숙제로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아울러 이 노동 환경이 계속 나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는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치적인 갈등보다 실사구시적인 그런 갈등으로 이어져서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사구시.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저희가 그 경사만사 코너에서 특별하게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서 쭉 전문가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교수님? 아유, 뭐 떨립니다. 네. 뭐 화면을 보고 해야 되니까. 네, 떨리지만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교수님 안녕.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